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앞으로 3개월 후면요, GTX-A가 드디어 개통을 합니다. 2018년도에 착공을 했으니까 착공식 이후에 무려 5년 만에 이제 개통을 하는 건데요. GTX라는 게 많은 분들한테 꿈과 희망 그리고 환상을 상당히 많이 심어주었던 철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GTX-A가 발표되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또 천정부지로 이제 많이 올랐고요. GTX-A가 다른 GTX 노선들에 비해서 가장 빠르게 개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SRT라는 노선을 대체로 이용하면서 같이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앞으로 한 100여일 남은 기간 안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탈 수 있는 이 GTX-A에 대한 내용과요, 이 GTX-A 노선에 대한 최고의 투자 지역 그리고 소액 투자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담글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총선도 있고 금리도 있는데, 저는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단연코 이 GTX-A가 이슈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통행료라는 돈으로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시간으로 사는 이런 일들이 드디어 이제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KTX라든가 SRT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 안에서 정말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를 3, 40분에, 2, 30분에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저는 이 GTX-A 개통과 동시에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이 우리 생활 속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권의 변화라든가 인프라의 변화라든가 기타 등등. 물론 그 지역의 주택 시장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변화와 혁명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2024년도에 핫한 이슈메이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2018년도 12월 27일 날 GTX-A 노선 착공식이 있었죠. 슬로건은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입니다. 저는 이 GTX 개통이 되면 슬로건은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여유로운 아침. 그러니까 만약에 운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 서울역까지 가려고 한다면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1시간 반? 한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거를 한 20분, 18분 만에 간다면 좀 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좀 여유로운 또 저녁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슬로건을 보더라도요, 여유로운 아침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이 GTX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개인한테 할당되는 시간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본격적인 광역철도 시대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GTX-A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고요. GTX-B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초, 그리고 GTX-C도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B 노선과 C 노선 착공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 일단 A 노선이 개통이 된 이후에 만약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B 노선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마석, 호평, 별내 같은 지역, 그리고 부천, 부평, 인천, 송도 같은 지역이 될 거고요. C 노선 같은 경우는 덕정도 괜찮지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의정부라든가 창동, 광운대 같은 지역, 그리고 금정, 수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GTX-DEF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발표가 임박되었다고 하니까 어떤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한번 큰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광역철도 시대가 드디어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되게 상당히 침체인데, 이 침체 속에서도 이 GTX에 대한 개통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빈익빈과 부익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양극화 시장으로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화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큰 양극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장 크게 양극화 시장으로 대변됐었던 건 뭐냐면 학군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 양극화로 바뀌는 거거든요. 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이제 판교 같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 GTX가 이제 거기에 좀 더 새로운 포지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GTX-A가 개통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가요, 18분이면 갑니다. 엄청나게
진짜 시간이 초단축이 되는 거죠. GTX B가 개통이 될 때 인천대에서 서울역까지 2시간 걸리는데요. 29분이면 가고요. 마석에서 서울역까지는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를 28분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28분 거리고 2시간 걸리는 것을 2, 30분대에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죠. 그리고 GTX C가 개통이 될 경우 덕정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 걸리는 거리를 29분이면 가고 수원에서 삼성동도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8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도심권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쳐서 가야만 되는 이런 수도권 지역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분에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수도권 지역 같은 정도의 거리라면 이런 지역은 앞으로 양극화가 좀 심하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GTX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인 거리를 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요, 뭐 교통비가 비싸네, 싸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교통비가 한 달에 막 20만 원 이상씩 뭐 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2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루 왕복 4시간을 뭐 한 1시간 이내로 다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3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하루에 3시간이라면 1년에 한 달에 20일이라고 치면 20일을 일한다고 치면 60시간을 버는 겁니다. 글쎄 20만 원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해서 한 달에 60시간 정도의 4시간을 갖는다면 그거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달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1년으로 환산을 한다면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600한 720시간이네요. 720시간을 내가 버는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금이라 그러잖아요. 시간은 금이다고. 그러니까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모두한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선물인데 이 시간을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정도의 교통비는 지불할 것 같습니다. 교통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예상 요금 한 4,000원 내외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뭐 20% 정도 할인을 해주고 등하교 청년은 30% 할인을 해주고 저소득층은 53%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뭐 18분 걸리는데 약 3,500원 정도라고 하고요. 운정에서 삼성역은 24분 걸리는데 3,900원 정도. 운정에서 동탄이 45분 걸리는데 5,600원. 동탄에서 수서가 19분 정도니까 야, 정말 가깝네요. 그죠? 운정 서울역 18분, 동탄 수서 19분, 3,500원. 동탄 삼성은 21분인데 3,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18분입니다. 그럼 3,500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7,000원 꼴이네요. 그죠? 그럼 7,000원 곱하기 주 5일이니까 20일 정도 일한다고 치면 27에 14, 14만 원 정도를 걸리는데 그러면 18분, 왕복 40분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넉넉 잡고 1시간 잡고. 그죠? 3시간 걸리는 거리를 1시간이면 모든 걸. 1시간도 안 걸리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운정 동탄이 이제 5,600원이니까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한 20만 원 정도 들 건데. 근데 운정에서 동탄까지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 운정에서 서울역이라든가 뭐 킨텍스 서울역, 대곡 창릉, 연신내에서 서울역이라든가 삼성, 그죠? 동탄에서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성남에서 삼성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겠지. 운정에서 동탄을 갈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10만 원 초중반 정도의 교통비를 내서 정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많게는 4시간 이상씩 나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갖는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인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GTX-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 일단 주택가격이 물론 많이 뛰었죠. 상승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통된 이후에 삶의 질의 변화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또 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일단 교통망이 확충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상권의 변화입니다. 상권의 변화. 그러니까 상권은 이제 주중 상권이 있고 주말 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운정이라든가 킨텍스, 대곡에 사시는 분들, 뭐 창릉에 사시는 분이 되실 수도 있고 동탄, 용인, 성남에 사시는 분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주중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지에서 이제 예를 들어 식사라든가 뭐 외식을 한다든가 뭐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만약 주말이 된다고 치면 이제 운정 킨텍스 뭐 파주 일산에서요 서울역까지 18분이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일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서울역 가갖고 가까운 남산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명동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서울 가면 백화점들도 많죠. 남대문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편해졌죠. 그렇죠? 18분이면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고 다이렉트로 고민 없이 갈 수가 있잖아요. 차가 막힐까 안 막힐까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중 상권과 주말 상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주말 상권은 소비에 좀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식구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러 간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1박 2일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작은 계획 물론 세우긴 하지만 가서 막 인색하게 뭐 100원짜리 하나 따져서 이걸 먹을까 막 안 먹을까 이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 그러면 웹을 검색을 하죠. 어떤 치킨집이 싸냐. 근데 명동 가서 우리가 치킨을 먹을 건데 어떤 치킨집이 쌀 건지 검색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어딜 가죠? 맛집 검색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주말 상권과 주중 상권은 상권 자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라든가 상권의 성장성이 상당히 많이 틀린데 만약에 GTX 노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곽에 있는 이 상권들이 이 도심 상권으로 빼앗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상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지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상권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자, GTX A 노선에 대한 조기 개통 추진 현황을 보면요. 일단 수서 동탄간 이제 가장 빨리 개통이 되는 거죠. 수동탄에서 수서까지 이어지는 이 수서 동탄이요. 이제 3월 달에 바로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정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개통이 되는 거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게 이제 3개월 후 동탄 수서 개통 이후에 3개월 6월 달 정도의 개통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뭐 개월 수를 따지면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2024년이잖아요. 이제 뭐 한 20일 지나면 2024년이니까 2025년이요. 1년 정도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서 동탄 개통 이후에 1년 정도가 되면요.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전체가 개통이 됩니다. 근데 운정에서 이제 동탄까지 개통이 되는데 삼성역은 경유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바로 수서로 가는 겁니다. 삼성역 경유를 안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가장 늦게 이제 개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GBC 사업을 하잖아요. 국제교류 복합단지 GBC 사업을 하면서 영동대로 지하 복합 사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함께 발맞춰서 가다 보니까 삼성동의 경유는 2028년까지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GTX A 노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이겁니다. 서울역이라는 대규모 업무타운, 삼성역이라는 대규모 업무타운, 성남 판교라는 대규모 업무타운, 핵심 업무타운 세 군데를 경유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GTX A 노선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TX A 노선의 주요 핵심 역사를 제가 이제 몇 개를 뽑아봤거든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대공역입니다. 이 대공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3호선과 이제 경의중앙선, 대곡 소사선, 교외선 GTX A 노선이니까 기본적으로 5개 역사가 이제 환승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과 함께 테크노밸리 복합 환승센터가 이제 개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핵심 역사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연신내역입니다.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3호선, 6호선이 있고 GTX A가 들어갑니다. 이 연신내역이 갖고 있는 이제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데 왜냐면 여기는 서울역까지 4분 걸려요. 4분이면 그래서 우리 양치질하는 시간에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거고요. 양치질을 하고 세수할 수 있는 시간 10분 정도면 삼성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서울 아닌데 상당히 외곽이었고 서울역이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지역만큼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왜? 차가 상당히 막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 일단 거리도 가깝지만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앞으로 잠재력은 뭐냐면 일단 동부권 최대의 재개발 지역입니다. 연신내역은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없는 동네입니다. 동부권 최대 재개발 지역이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또 복합 업무타운과 함께 서울 혁신파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에 판교 같은 것들, 그런 업몬타운이 연신내 쪽과 불광동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교통망도 만들어지고 역세권 개발도 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역은 얘기할 것도 없죠. 일단 서울역은 기존에 8개 교통 노선이 있고 신규로 5개 노선까지 더 들어와서 총 13개 노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역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노선이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서울역도 마찬가지로 연신내랑 비슷한 점이 뭐예요? 일단 서울역 주변은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고 언덕배기 지역이고 일단 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현재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2조짜리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사업이고 이게 2026년에 완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도심 쪽, 그러니까 시청, 광화문, 을지로, 청계천 주변에 대한 도심 개발 사업과 서울역 복합 사업, 그리고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 용산에 대한 개발 사업들과 맞물려서 이 서울역도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 뭐 얘기 하나 많아죠. 일단은 지금 2호선 하나만 다니지만 위례 신사선이 들어가고, 그죠? KTX와 GTX A 노선, C 노선이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 아시겠지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국제교류 복합단지라든가 복합 환승센터 같은 것이 역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도 이제 3호선 분당선, SRT, GTX A 노선까지 4개 노선이고요. 역시 복합 환승센터와 함께 수서역 복합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지역이고, 이제 동탄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인선과 함께 동탄 1, 2호선, SRT 그리고 GTX A와 함께 복합 환승센터와 동탄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GTX A의 주요 핵심 역사를 보면요,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동탄 이런 지역들이 물론 왜 우리 지역 왜 파주 운정은 뺐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물론 삼성이라든가 서울역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 더 크게 성장하는 지역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알고 계셔야지 돼요. GTX가 개통이 된다고 해서 서울역과 삼성동과 수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집가가 뭐 임대료가 크게 오를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GTX가 개통된다고 해서 서울역에서 운정이라든가 대곡, 창릉, 연신내로 가실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외곽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많죠. 여러 가지로 일자리를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쇼핑을 위해서 오실 수도 있고, 뭐 병원 진료를 때문에 오실 수도 있지만 안쪽에 계신 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일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이라든가 삼성 수서에 대한 이 지역에 있는 GTX가 개통이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잠재력이 커지는 것보다는 이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잠재력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GTX A 노선 주변에요, 제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야 어마어마하더라고. 보니까 일단 이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더 40평대 같은 경우는 20억대 육박하고 17억에서 18억 정도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용인이 이제 9억에서 10억 정도 가고, 성남이 18억에서 19억, 수서가 17억에서 18억, 삼성동이 이제 26억에서 27억 정도 있고요. 서울역 주변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아현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돈이문 자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억, 18억 정도 가고, 연신내랑 대곡은 사실상 아파트가 없는 지역입니다. 아시겠지만 연신내랑 대곡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연신내 같은 경우는 불광동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곡은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8억에서 9억, 연신내는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제가 이제 책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킨텍스 주변의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12억에서 13억 정도 하고, 파주 운정동이 이제 7억 정도 한다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단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동탄은 어느 정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아래쪽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 좀 그나마 잠재 성장력이 있는 지역이 이제 용인이라는 지역이죠. 이제 기흥 뭐 플랫폼 시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니까 동탄에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자리가 동탄에 있어서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사시면 되겠지만, 이 금액을 주고 과연 동탄을 가실 분들이 있을까? 왜? 이 금액이면요, 수서라든가 서울역 주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동탄을 내려갈 사람은 없겠죠. 그죠?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탄에 회사가 있기 때문에 동탄에서 살았는데 GTX가 개통이 됐어. 근데 동탄이라든가
동탄이 서울역이라든가 수서랑 집값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수서에서 3월 달이면 동탄까지요. 지하철로 15분이면 가요. 그럼 굳이 여기에 이 비싼 돈을 깔고 앉을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수서라든가 서울역 쪽으로 올라오는 게 날 수도 있겠죠. 이 성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판교라는 지역이 있다고 쳐서 또 그렇다고 치고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근데 성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싸죠. 18억에서 19억 정도. 물론 학군에 대한 수요도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뭐 한 7억 정도 선하는데 좀 더 저는 이제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일산 같은 경우도 12억, 13억 되면 사실상 앞으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신내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연신내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한 15억대 이상 가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연신내랑 서울역과 킨텍스랑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 역시 이 킨텍스 일산에 있는 분들도 차라리 이 연신내 재개발 쪽이라든가 서울역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만약에 킨텍스 주변에 회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몇 분이에요? 한 12, 13분이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우리가 한번 아파트 시세를 알아봤는데 이 아파트 시세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은 좀 많이 비싸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드실 겁니다. 자, 이 중에서요 오늘 제가 픽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 세 군데 지역 중에 지금 이 GTX A 노선 중에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대곡이라는 지역과 연신내라는 지역과 서울역이라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주변은 아시겠지만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죠. 서울역 주변에 뭐 재개발이라는 게 부가현 뉴타운이라든가 아현동이라든가 서계 청파동이라든가 아니면 후암동이라든가 회원동 정도 이 다 비싼 지역이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고 대곡 같은 경우는 이제 논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지를 사야지 돼요. 그러니까 주택 투자가 불가능하고 서울 안에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지역 그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지역인 연신내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연신내역 역세권을 주변으로요. 이 보시는 것 붉은색으로 다 도배되어 있습니다. 연신내역 주변 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노후도는 약 80% 이상이고요. 연신내역 주변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딱 두 개가 있죠.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그리고 미성 아파트 이 두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주택가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은 재개발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연신내 역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 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 재개발이 다 완료가 되시면 약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연신내역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지는데 동쪽 지역의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재개발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구역씩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재개발을 이제 볼 때요. 첫 번째, 서부권의 3대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대장이 어디냐면 이 가련 1구역, 그리고 대조 1구역, 그리고 불광 5구역입니다. 이 세 군데가 3대장인데요.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2주 중이고요. 그리고 4,116세대이고 시공사는 롯데입니다.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힐스테이트가 시공사로 정해져 있고 2,451세대고 현재 공사 중이고요. 요즘 좀 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공사 중인데 이제 뭐 공사비 추가분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입니다. 브랜드는 자이가 되어 있고요. 2,387세대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고 이 세 군데가 이 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대조동 같은 경우는 공사 중이고 가련은 2주 중이고 불광은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 세 군데만 합해도요 거의 10,000세대에 육박합니다. 9,000세대 정도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앞으로 뭐 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 6년 안에 입주가 지금 예정이고요. 이 가운데 보면 이제 역세권 지구단이라고 해서요. 이 불광역을 연신내 역을 기준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 상업지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연신내역 주변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는 상업지로 이제 이미 바뀌었죠. 상업지로 종상향이 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덕역이라든가 왕십리역이라든가 청량리역처럼 여기가 지금 현재 저층 상업
지역이거든요. 저층 상업 지역인데 이제 이 지역이 고층 상업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을 기준으로 이 3080 도심 공공 1차 개발이 있고요. 연신내 1차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현재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고밀도 개발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80 도심 공공 개발 1차는 제가 따로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지역 중에서 만약에 이제 재개발을 내가 생각한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연신내 1차랑 308000 개발을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이 도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3080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는 상당히 힘들고, 연신내 1차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여기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를 하셔야지 되고, 역세권 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이 아니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서 높은 건물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동역 주변이라든가 왕십리역 주변, 청량리역 주변처럼 높은 건물들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동쪽에서 여기 독바이역이 있거든요. 이 독바이역 쪽에서는 또 이제 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이죠. 이 독바이역 주변에는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불광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되는데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 1구역에서요, 불광 중학교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불광 3차 모아타운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불광동 170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가장 넓은 세대수가 앞으로 나올 만한 지역이 불광 2동 신속통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약 6,000세대 정도의 어마어마한 서부권 최대 재개발 예정지로 뽑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불광 2구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신속통합으로 진행 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었던 지역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잠실이나 대치동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 구역들이 아파트를 빼놓고 단독 다가고 상업용지들은 풀렸잖아요. 그때 이번에 같이 풀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도 얼마 전까지는 투자를 못하게 묶여 있다가 이번에는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GTX가 개통이 되면 이 연신내라는 동네에서 서울역까지 4분이면 갑니다. 4분이라는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양치질하는 시간에 서울역에 도달할 수 있다. 삼성역까지 10분이면 간다. 양치질을 하고 세수 끝나는 시간. 여성분들은 세수도 한 10분 이상 걸리니까, 그죠? GTX가 개통이 되면 이 연신내라는 지역은 서부권 지역에서도 좀 외곽 지역이었다면 이제 안쪽으로 흡수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거리를 시간으로 단축시키면서 연신내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3080 도심 공공개발 1차 이 지역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역은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신내역 쪽에 3080 도시 공공 1차 본지구가 있고, 불각 1 근린공원 지역이 있고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본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 공부가 됐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고요. 이 두 군데에는 지금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고 동의율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서 뭐라 그랬죠? 고밀도 개발한다 그랬죠. 어느 정도로 높게 올라가냐? 자, 서부권 최대 고층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49층으로 이제 심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층 주택가에,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들이 이제 2차, 3차 지구입니다. 이 저층 주택가에 49층짜리 아파트 2개 동이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650% 이하로 받았습니다. 전체가 392가구인데요. 조합원이 한 140, 150명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은 상당히 좋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함께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자, 2026년도,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2년 안에 2주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9년을 완공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건 이제 3080 도심 공공 복합 사업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은요, 이 연신내 역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층 건물이 없었던 이유가 북한산 조망권 때문에
그동안 고도지연에 일부 걸려 있었던 지역들인데, 그러니까 높게 못 올렸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35층 룰을 해지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연신내 지구단이라든가 연신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든가 3080 도시공공사업 이 세 군데가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 연신내 역세권 지역 있잖아요. 역세권.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또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요 지역입니다. 이 아래쪽 연신내 지역은요, 이제 서울역까지 이제 앞으로 4분, 연신내역 재정비 착수를 했다는 뉴스고요. 연신내역 인근에 고밀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앞으로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해서 지구 단위로 재정비하겠다. 그래서 연신내역에서 쭉 내려가면 불광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신내역과 불광역 주변 지역들도 앞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도 역세권 개발, 이 동쪽도 역세권 개발, 가운데도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이 동쪽 지역은 앞으로 대규모의 고밀도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연신내역 주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연신내역 사거리의 모습은 공덕역 사거리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 연신내역 사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신내역 사거리는 공덕역처럼 아마 개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신내역 지금 사거리 쪽은요, 대기업들에서 땅들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굴지의 대기업들에서 땅들을 사들이고 있다. 땅을 사들여서 뭐 할까요? 높게 건물을 올리겠죠. 공덕역 주변처럼. 자, 연신내 지역은요, 이 GTX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엄청난 이슈가 있죠. 그죠? 뭐냐면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군과 일자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신내 주변은 이제 GTX로 인해서 교통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서울 혁신파크에 의해서 코엑스급 융복합 도시로 재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높은 건물이 있죠. 이게 60층짜리 건물입니다. 6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내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2030년 5년 있다 준공이 됩니다. 사업비만 해도 수조 원에 들어가는 자리고요. 약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여기에 반도체 등 첨단 업무타운과 대학 전문, 그러니까 카이스트 같은 대학 전문 교육 문제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연구와 창업을 위한 특별구역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가면서 융복합 도시로 조성이 된다. 거기다가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800세대 정도의 주성복합 아파트도 함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연신내역 주변은 황골 탈퇴가 되는 거죠. 그죠? 교통망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재개발들도 상당히 속도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1층, 2층 저층 주택가에서 앞으로 2만 세대가 육박하는 대규모 재개발 단지로 바꿔지면서 새 아파트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1, 2층짜리 연신내에는 저층 주택가가 없어지고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 지의 GDP가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신내역의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다 좋은 지역에 투자한다는 건 별로 먹을 게 없죠.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지역. 그런데 좀 이렇게 많이 가치 대비 저평가된 지역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죠? 그런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가,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연신내역 주변 재개발 투자 포인트, 일단 교통망이 이제 좋아지죠. 서울역 4분입니다. 삼성역 10분.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양치질하고 세수하는 시간에 서울역과 삼성역을 갈 수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죠. 연신내 역세권 개발이 이제 확정이 됐고, 지금 대기업에서 연신내역 주변에 땅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또 실제로 신세계에서 땅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 또 고층짜리 주상복합을 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혁신파크가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제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됐죠.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신내역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인구가 사라지는 지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가치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고. 근데 이 연신내역은 지금 이제 뭐다? 초기 성장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역 주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청량리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15년 전, 20년 전에 공동역 주변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놓았다면, 공동역 주변에 지금 그 상업지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데 미리 선점 투자를 해놨다면, 물론 연신내역 주변에 지금 지구단위 안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투자하셔도 된다. 만약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분이라면 지구 단위 안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기 성장 지역이다. 초기 성장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이 연신내역 지역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다 노후도 80% 이상의 저층주택가인데 이 지역이 청량리나 아니면 공동역처럼 바뀐다면 과연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20군데 중에서 초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1억 원대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는 투자를 할 때라고 생각돼요. 왜냐면 만약에 지금이 상승장이고 시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연신내 같은 지역이 1억 원 내외. 지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점 투자를 또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좀 냉랭하고 차갑고. 그죠? 이럴 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매수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이 정도에 되는 부동산이면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는 지역. 그죠? 그리고 입지적인 경쟁력이 있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으면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연신내를 한번 보면 일단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죠. 그죠? 일단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가 되고 계속해서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입지적인 경쟁력은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죠. GTX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쳐다도 안 봤던 지역 어디요? 성수동 같은 지역, 뭐 옥수, 금호, 행당동 같은 지역, 아현동 같은 지역, 청량리 같은 지역, 뭐 왕십리도 그랬었고요. 그죠? 그리고 저기 고덕동 같은 지역들도 사실상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입지의 경쟁력들이 생기죠. 나름대로 이유로. 성수동은 성수동 나름대로 이유로, 청량리는 청량리 나름대로의 이유로, 왕십리는 왕십리 나름대로의 이유로, 공덕동 주변은 공덕동 주변의 나름대로의 이유로 입지에 대한 경쟁력이 생깁니다. 또 연신내역 주변의 지역도 이 나름대로의 지금 입지적인 경쟁력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다가 현재는 가격 경쟁력마저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저는 매수를 해야 되는 지역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GTX A 노선에 대한 이야기와 연신내역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좋으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좋은 이야기를 바로바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변 분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고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루가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 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